안녕하십니까. 바풀TV의 유승구입니다. 오늘은 액토신 활용을 통해서 냉해 방지를 하는 방법과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액토신에 대한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호르몬 제제가 아닌데도 호르몬 제제 이상의 사용 효과를 내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세종시 이상학시 그 배밭에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산준 우리배 연구 회장님하고 같이 이 조피 박사에 대한 사용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제 검은 마스크 쓰신 분이 공산준 회장님이시고, 앞에 정면에 보이신 분이 이제 이상학 회장님이십니다. 예. 자, 이렇게 봐서 봤더니 요게 이제 피목이에요. 배나무에 보면 이제 눈이 있죠. 예. 피목, 그러니까 수피에 이제 눈이 있는 걸 갖다 우리가 피목이라고 그랬죠. 이 피목이 지금 상당히 발달이 돼 있는 상태고요. 기계 유제는 지금 한 번 한 상태고, 옆에 그림을 보시면 자, 이끼가 이렇게 다 말라서 죽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조피는 이렇게 또 가늘게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고 들고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권 회장님도 보시고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이렇게 이끼, 청태가 껴있는 것들이 다 말라서 그냥 싹 부서져 내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현상을 보고서 권 회장님도 이거 정말 놀랄 일이다라고 평가를 좀 해주셨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기상이변 그렇습니다. 첫 서리가 일찍 오고 늦서리가 늦게까지 오고 이렇게 되니까 5월 초까지도 서리가 오는 그런 농업 환경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회사에서 몇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하고 대책은 식물 생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화가 되죠. 발화가 되면 우리가 이제 개화가 되고, 개화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개화 수정이 되고 신초 생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농가들은 이제 발화, 그 다음에 출력, 개화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 동계 방제약하고 발화 시기하고 같이 겹치게 되니까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약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를 잘 모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또 문제가 되는 화상병약 있죠. 동제 위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보르도액 위주 나오고, 농용신 계열 위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제 위주의 약제들은 발화 시기, 즉 출력 시기에 잘못 주면 입이 타고 그 다음에 약해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제에 의한 그 화상병약은 가급적 3월 하순 초기에라도 반드시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 그림 한번 보십시오. 지들이 생각하는 이제 강합성 효율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 증산작용을 활용했더니 한 나무에 36년 된 나무에 사과를 싹 1200개씩 다뤄놔도 다 3, 4다이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물질 대사, 에너지 대사, 증산 작용을 활용한 어떤 이제 농업 기술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발화기, 개화기 저온에 따른 꽂는 결병에 대한 냉해 피해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가 상황이 그렇습니다. 꽃놀이 이제 슬슬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사과나무도 여기 피목이 있습니다. 피목에서는 기체 교환합니다.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산소를 내뱉기도 하고 기체 교환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이 시기에 이 피목을 통해서 양분 흡수도 합니다. 양분 흡수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출렵이 좋아집니다. 출렵. 바로 이제 화총을 쌓고 있는 잎들이 우리가 가총엽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총엽이 이렇게 좋습니다. 꽃이 피지도 않았는데 가총엽이 마치 본엽처럼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 회사에서는 액토신을 목면 시비를 반드시 2, 3회를 권장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가총엽이 주면 동시 개화율이 높아집니다. 즉 중심과의 동시 개화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정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정형과 형성이 빠르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한우균 회장님 밭에 가서 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었었죠. 이렇게 목면 시비를 통해서 가총엽 좋게 하고 수정 빨리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초 생장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이파리 몇 장 안 갖고서도 우리가 과일을 충분하게 잘 키울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작년에 한옥윤 회장님 밭에서 한 건데 바로 이 가축력이 본엽처럼 나옵니다. 아직 신초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신초는 여기 나오고 있고요. 수정이 다 돼 있고. 자, 이 밭에 보면 다 이게 가축력입니다. 한옥 회장님이 작년에 이제 제하고 약속해요. 목면 시비를 3번을 해서 중심화를 동시 개화시키 놓고 그 다음에 약재 수정하고 염화칼슘 갖고 적화를 해보자 했던 게 바로 4월 23일 날 바로 이제 요 그림입니다. 네. 그 다음에 보온에 이제 요게 많이 쓰시는 이제 김명래 회장님 밭이고 그 뒷밭은 이제 목면 시비를 하지 않은 밭입니다. 이 뒷밭은 한참 이제 홍로가 개화가 진행이 되고 앞에 있는 밭은 이제 적화까지 끝내는 밭입니다. 옆에 보시면 4월 24일 다 똑같은 날짜입니다. 목면 시비를 3번 했더니 이렇게 가축력이 본연처럼 좋아지고요. 신초 생장은 아직 그러니까 3가지는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 가축력으로 이렇게 푸르게 온 밭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면 시비 2번에서 3번은 바로 이제 우리가 가축력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중심화를 동시에 개화시키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제 측화라든가 액화에 대한 그 적화 있죠, 적화를 염화칼슘 갖고서 그렇게 했었을 적에 바로 이제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냉해 방지는 말입니다. 결국은 ATP 에너지예요. 식물이 녹말 즉 포도당, 솔비트 설탕을 만들죠. 그러면 그 설탕이 포도당이 이제 미토콘드리아 가고 산소하고 반응하면서 ATP가 뭐죠? ATP 우리가 이제 아데노신에 이제 인산 3개 붙어 있는 것 갖다 우리가 ATP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TP에서 ATP 인산 1기를 무기인산으로 태우면 바로 이제 킬로칼로리 열량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킬로칼로리의 열량은 냉해 방지에 대한 효과도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한옥윤 회장님이 뭐 지들 거 4년째 5년째 계속 쓰십니다만 주변에 냉해 피해를 많이 보는데도 한옥 회장님은 냉해 피해가 뭐 거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목면 시비를 통해서 냉해를 방지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액토신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효과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아리수입니다. 자, 이게 꽃눈이 일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기 이제 결과지지요, 결과지. 예. 아리수는 뭐 단가지 형태의 착과를 해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리수 같은 경우는 낮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액토신을 갖고 목면 시비를 3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호르몬 제제도 아닌데 호르몬 제제, 즉 측지가 일정하게 나오고 또 결과지가 일정하게 나와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죠. 요새 보면 밀식 형태의 가온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밀식 형태의 가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간에서 바로 측지 결과지 형태죠. 바로 요게 바로 이제 측지에서 결과지 형태가 나와져 있는 그 그림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습니다. 이제 아리수가 한참 커야 될 시기에 그 꽃눈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다가 또 생육 중기에 또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측지에서 바로 이제 결과지 형성이 바로 이렇게 잘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림 또 착색기 때도 보겠습니다. 자, 아리수입니다. 착색기 때도 이렇게 우리가 주간에서 측지에서 결과지를 다루는 상태인데도 지금 크기도 잘 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착색도 아주 자연스럽게 잘 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액토신의 또 다른 특성은 뭐 냉해 ATP 에너지를 만드는 뭐 냉해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휴면 타파라든가 측지 발생 그 다음에 결과지를 만드는데 되게 유용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과나무에 있어갖고 수영 관리를 잘해야 우리가 결과지를 잘 만들 수가 있는데 액토신 목면십이 이 발화전에 2번에서 3번 정도만 해주시면 이렇게 결과지 형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과도 일반 뭐 26 심어놓은 게 이제 뭐 규목성화 된 거지요. 근데도 이렇게 많이 수확을 할 수가 있고요. 다 이렇게 열매도 다 크게 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저희들이 대초에다가 한번 해봤습니다. 대초에다가 해봤는데 눈이죠. 요 가시 하나에서 이 결과지가 4개, 5개씩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액토신의 힘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꽃눈 하나에 결과지가 이렇게 5개가 나와 있는데 이 결과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힘있게 나옵니까? 예,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액토신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꽃눈 하나하나 만들려 그러면 뭐 약재처리라든가 아상을 군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면십이 2-3번만 해주시면 냉해도 잡고 내년도 꽃눈 결과지 형성도 용이하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바로 이제 냉해 방지하고 꽃눈 만드는 거, 즉 결과지 형성시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 발화전에 목면십이 2번, 3번 하셔갖고 과수 농사 짓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의 파플TV는 이거로 마치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면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전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